회사 보기가 진짜 힘들었었어요. 주여정도 죽여야 되는 자인데 의사야. 할게요 망나니. 자기적으로. 오늘은 고양이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양이손에 와 있는데 인사부터 하고 할까요? 피카. 저번에랑 다르게 오늘은 고양이손이라는 저희 협력사에 와서 이제 하기로 됐는데, 일단 저희 커피 좀 따르면서 시작할게요. 먼저 고양이손 대표님이신 하이소 PD님께서 고양이손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만들자.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다시. 두 분 다 내향형이라서 약간 오늘 좀 수줍음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일단 원들비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야? 조명 렌탈이랑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고양이손 회사의 하이소 PD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이손은 어디에 위치해 있죠? 마포구청역에 위치해 있고요. 초보자를 위한 조명 렌탈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뭐가 있나요? 쑥스러움이 많으신 분이라서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누가 그 피드백 중에 무슨 커피인지 어떤 커피인지도 설명도 없고 피카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없다고 해서 오늘은 소개를 드리면 하이사오 PD님이 미국에서 사신 거죠? 해외 직구, 맥카페 아마존에서 사신 거. 저비용 고용량. 네. 해서 이걸로 커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 클레버라고 커피를 내리는 게 드립커피가 아니라 이제 물을 넣은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빼는 그런 클레버. 똑똑한 그 클레버? 이렇게 또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이렇게 거. 하고 그렇게 하고서 저어준 다음에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커피를 내리면은 적당한 커피가 나옵니다. 오케이 구글 3분 알람 맞춰줘. 네, 3시 35분 알람을 설정하였습니다. 오, 신기하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재원님이 당분간 저희랑 함께 해주시기로 했어요. 좀 있으면 이거 될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것만 하고 할까요? 완전 신세대시다. 내리면 우왕. 네? 우와. 약간 되게 음악이랑 어울리게 약간. 오케이 구글 알람 꺼줘. 딱 한 이런 잔. 느낌. 딱 한 잔으로 떨어지네. 아하. 찍힐 데가 나은가? 여긴가? 딱 한 잔 떨어집니다. 컵도 수원에 계신 송란숙 여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까 지원님께서 더글로리를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할 작품은 더글로리입니다. 저희가 이번 2화에서는 새롭게 예고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접 저희가 그 나레이션으로 중요 문장만 그 부분만 연기를 해주는 건데 밑에 자료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끝에서부터 가운데로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 죽으면 꼭 천국 가.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같은 편 보고 싶어요. 죽여줘요.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할게요 막내는. 추락할 너를 위해, 타락할 나를 위해. 너무 짜쳐. 잘하셨습니다. 자,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저. 혹시 모르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더글로리는 과거에 학교 폭력을 당했던 친구가 성인이 된 이후에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향한 복수극이라고 짧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번 방송에서 카페인 지수의 이 반응은 되게 괜찮았었어요. 약간 그리고 심지어 오늘 하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게 드라마는 IDMB인가 그 사이트 외에는 그 평점을 내리는 사이트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면 뭐 그게 지수가 되지 않나 하고 이제 해보고 저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드리면은 4잔 반. 저 꽤 높게 줬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김은숙 작가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거에 연출하신 분이 비밀의 숲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비밀의 숲도 좋아했었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한 줄 리뷰는 봤냐? 폼은 죽어도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게 좀 카메라 빼니까. 차례. 네, 저는 카페인 4잔을 줬는데요. 이유는 사실 제가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이 드라마는 정말 몰입감 있게 잘 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끊기지 않고 쭉 봤어요. 되게 연기도 좋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미장센도 되게 좋았고 제가 한 줄 리뷰는 적어왔는데 복수자의 심장은 과연 따뜻해질까? 뭐야? 복수자의 심장은 과연 따뜻해질까? 또 왜 마지막에 시켰냐고요? 이게 되게 냉혈 아닌 주인공이 활약하는데 저는 이거에 보는 되게 재미가 이 사람의 과연 소개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질까? 아니면 그대로 차가워질까? 이게 되게 보는 재미 요소인 것 같아요. 진짜 혼자 지성인 티 다 내고 지금. 준비했죠? 마지막에 한다고 하셨어야죠. 저는 저 카페인 지수 4잔 반이요. 저도. 한 줄 리뷰. 저도 이유가 있다고요. 일단 되게 자극적이고 어두운 소재인데 이걸 가볍지 않게 풀어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줄 리뷰. 해피엔딩이 상상이 안 되지만 해피엔딩을 바라고 싶은 드라마. 준비했네. 좋네요. 저희가 키워드로 저번이랑 다르게 키워드를 통해서 조금 더 프리하게 얘기를 해보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저번에 살짝 질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편집을 해보니까 혼자서 계속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어때요? 하고 어때요? 이래가지고 좀 딱딱할 게 있어서 오늘 좀 바꾸자고 건의해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재현님께서 키워드 가장 귀여운 과자를 하나 뽑아주겠습니다. 제가 그럼 먼저 뽑아볼까요? 여기에서 뽑으면 되는 건데 오늘 또 거금을 들여서 저희가 로투스를 샀어요. PPL 아닙니다. PPL 강력히 원합니다. 요거. 네. 11번이에요. 11번? 11번 모순. 모순. 어려워. 모순. 쉬운 거 많을 것 같아. 다시 넣을까요? 딴 거 까서 먹어버려야 돼.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죠. 먹어주세요. 김은숙 작가가 모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모순이 태양의 후예 때가 제일 잘 됐던 건데 태양의 후예 때가 살려야 하는 자와 죽여야 하는 자의 로맨스. 여기까지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리도 사실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게 저의 예상 파트 3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약간 문동훈이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못할 것 같은 상황의 모순을 또 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김은숙 작가가 약간 그런 모순을 좋아하고 그리고 모든 색감도 저는 살짝 모순 보색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래서 약간 이 작품에 전체적인 모순이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리고 피디님 말씀하셨던 그런 복수가 해결이 되는가에 대한 것도 결국엔 모순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봤어요. 약간 아무래도 이 드라마가 복수를 하려던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복수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복수를 하면 할수록 몸이 이제 차가워지고 되게 냉철한 복수를 하게 되고 주여정도 사실은 모순이야. 나는 주여정도 모순인 게 주여정도
죽여야 되는 자인데 의사야. 그래서 약간 그런 데서 약간 조금씩 다 모순점을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재준이도 누군가의 딸을 자기 딸이란 거 알고 사랑하면서 누군가의 딸은 괴롭혀야 돼. 그것도 다시 모순이고 약간 그런 데서 주는 좀 던지는 메시지가 있나?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를 하는데 사실 이제 복수를 하는 이유가 충분한 복수의 과정이니까 되게 냉철하게 모든 거를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복수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 현남을 만나서 뭔가를 하면서 가끔씩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고 몰랐던 걸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복수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풀릴까봐 조심해야 되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그 과정에서 복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순된 상황이 좀 저는 보여줬던 것 같아요. 뽑아주시겠어요? 아, 네. 14번. 14번. 그냥 로또 하는 거 같네요. 14번 뭐예요? 4번. 4번 학폭으로 가겠습니다. 학폭. 뭐 안 나올 수 없는 주제, 안 나올 수 없는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학폭이 소재로서 차용되기는 했는데 드라마 주제 자체는 학폭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100% 순도 100%의 복수극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그 김은숙 작가님이 학폭이라는 걸 소재로 쓰되 그 고대기 사건이나 이런 건 실제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실제 사건을 가지고 와서 소재 자체가 가벼워지지는 않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폭 키워드가 나와서 그런 건데 저 때는 제가 아마 그 선상에 있었을 거예요. 체벌이 가능한 세대. 저는 이 학폭, 여기에 나온 학폭 그게 딱 제 세대, 제가 겪은 세대 얘기인 것 같아서 약간 많이 좀 느껴지는 게 좀 많았었어요. 학폭. 제가 트위터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트위터에서 이제 더 글로리를 보면서 트위터? 트위터를 전 개인적으로 되게 그런데 학폭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김은숙 작가한테 되게 고마워한다는 그런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어요. 자기한테 학폭을 했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뭔가 마음을 좀 느끼는 게 있겠지. 발을 두 발 뻗고 편하게 못 찰 수 있겠구나. 이게 몇 번 봤다면은 그런 걸 보고 되게 아무래도 큰 그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사실 오래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좀 적절한 시기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어떤 울림을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저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서는 분명 괜찮은데 이게 지금 이 시대 친구들한테도 어쨌든 이게 좀 메시지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잘 전달된 걸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모방에 대한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슈가 되는 만큼 많이 뺏길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되는 게 있어서. 근데 사실 사람을 괴롭히고 뭔가 하는 방법은 워낙 뭐 동물을 괴롭히는 것도 워낙 흔하고 하니까 세상에서 사실 뭐 드라마에서 방법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이게 나쁘다는 게 큰 메시지니까 그런 큰 메시지를 생각하면은 이 정도의 노출은 가능하지 않을까, 필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없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 어쨌든 폭력은 뭐가 되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콘텐츠가 주는 역할이 좀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역할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저희 이제 학폭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재원님은 베트남에서 학교 생활을 또 학창 시절 조금 보내셨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외국은 조금 어떤가,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거에 있어서 한번 뭔가 베트남 대표가 된 대표로 국제 학교를 한 6개월? 1년 정도밖에 안 다니고 바로 한국 학교를 다녀가지고. 베트남에? 네. 한국 학교 됐어요? 엄청 커요. 근데 국제학교 다닐 때는 사실 학교 폭력이라던가 이런 걸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은근한 왕따? 이런 것조차도 못 느낄 정도로 되게 다 어우러져서
근데 그때 워낙 어리기도 했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국 학교 넘어갔을 때는 저는 사실 체벌도 심하지 않았던 세대고 맞아. 학폭도 제가 피부로 느끼기 엄청 심하진 않았는데 왜 애들끼리 무리지어서 노는 애들이 있으면 은근하게 나만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친구들도 여러 있었던 것 같고 폭력으로 직접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없었다. 네, 못 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1화 보기가 진짜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전 이제 호주 잠깐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뭐 오래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아시아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제 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문을 내고 이제 저희는 살아남았어요. 약간 쟤네 태권도 엄청나게 잘한다. 항상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이제 저희 있던 형이 한 번 부딪혔는데 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편하게 학교 생활을 했었죠. 제 아시안이래 이러면서 아시아는 뭐 스트리트 파이터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딱 가져가면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학교 폭력은 근절돼야 된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걸 보는 이 청소년 친구들 학교 폭력은 근절돼야 된다. 더글로리는 성인 돼서 보시라. 네. 3번 3번 3번은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 아. 복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독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딸이 근데 우리 딸이 저한테 복수할 것 같아. TMI인데 네. 딸을 전학시키려고 준비 중인데 네. 딸이 너무 싫어해서 전학을 네. 진짜 싫어요. 아 그래요? 또 전학 갈 때 진짜 싫었어 하지 진짜. 말까요? 안 가는 게 좋아. 몇 살이? 초4. 그래, 그때 초등학생 얼마나 민감할 때인데. 네? 또 초사 때 전화 갔을 때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을 뻔했어 진짜. 저 물론 초등학생. 가서 잘 적응을 했지만 이게 약간 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그 나의 그 행동 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라. 나중에 충분히 알게 돼. 얘기하는 중인데요. 아 그럼? 본인이 이제 약간 좀 일단 되게 싫어하고 해서 좀 대화하는 중이고 복수하지 않겠지? 복수하지 않겠지? 복수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복수극에 열광하는 이유가 다들 뭐라고 생각하나요? 어느 포인트에서 되게 재미를 느끼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복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잠깐 봤어요. 복수가 어떻게 주는 뭔가 그 통쾌함이라는 그런 게 있는 건가 했는데 복수의 심리 자체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시선으로 좀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너무 부정적으로만 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 극 자체에서 복수가 이 극 보면 되게 악인 그 캐릭터가 진짜 순수 악으로만 그려지잖아요. 서사 하나도 없이. 그래서 동은이가 할 그 복수가 더 기대되고 그 파트 2가 거의 그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파트 2를 그런 통쾌함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리만족을 또 네.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구나. 왜냐면 그 악인은 진짜 너무 악으로만 되게 디테일하고 각각 디테일하고 입체적으로 못돼 처먹게 그려가지고 평소에 살면서 근데 정말 나쁜 사람들 만났는데 직접적으로 복수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특히나 성인이 되면은 뭐 저 때리면 때린 대로 돈이 나가고 뭘 또 사소한 복수를 하고 싶지만 그런 것도 잘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복수극은 빠지지 않는 포인트이지 않나. 복수라는 단어가. 흔히 이게 누구를 미워하고 막 그런 게 내 등에 칼을 꽂는 어떤 감정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내 등에 칼을 꽂고 계속 오래 있는 거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유지하는 게 스트레스 받고 너무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정말로 자기 생활을 못하는 거지. 이 주인공인 동훈이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상이 그냥 무너진 거지. 그걸 하려는 모든 게 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든 일인데 주인공이 했다는 게 사실 되게 큰 활동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을 미워하면서 일생을 할 만큼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미워하면 좀 이따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고 미워하지 않고 그냥 너도 많이 했어. 다시 해도 돼요?
너무 붙어있는 숫자인데 4. 4번은요. 김은숙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김은숙.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김은숙 작가 첫 번째로 본 작품이 뭐 있으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를 처음 접한 작품. 사실 이분이 거의 처음 진짜요? 제대로 본 게, 쭉 본 게.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아서 8의 연인. 단편 보고 했는데 이렇게 쭉 본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이었어요. 신사의 본격. 저 신사의 품격은 안 봤어요. 도깨비. 도깨비 봤죠? 도깨비. 안 봤어요. 그러면 되게 의미가 좀 있네요. 처음 본 작품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되게 검색을 좀 해보고 약간 놀랐어요. 너무 되게 말을 되게 착하게 하시고 그런 작가님이라 되게 놀랐고. 작가님. 예. 저는 사실 로맨스 작가가 아니라 판타지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판타지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깨비도 판타지로 볼 수 있고 미스터 션샤인도 사실 저는 판타지라고 보거든요. 물론 사실에 기반한 거지만 더글로리도 사실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장르를 넓히시면서 로맨스 작가로서 막 엄청 욕도 많이 먹었고 8의 연인 하면서 했는데 점점 장르를 넓혀가시면서 진화하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워낙 또 잘하셨는데도 더 잘하시는 느낌인데 더글로리에서 나온 문장들을 보면은 이렇게 평범한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망나니 이런 말도 사실 우리가 망나니란 말을 평소에 많이 쓰진 않지만 의사에게 칼을 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 그 범주를 레인지를 넓힐 수 있는 작가가 몇 명이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전 그 왜 김은숙 세계관이라고 소위 사람들이 대중들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은근 갈리는 작가님으로 알고 있는데 오그라드는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여성을 너무 이렇게 무조건 백마탄 완장님이 무조건 필요한 드라마를 만든다던가. 근데 더글로리에서는 일단 되게 발전된 김은숙 세계관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아서 사람들도 되게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은 굉장히 평균적인 것 같아요. 복수를 하는 사람과 복수를 당해야 되는 사람들, 되게 평균적인 구조인데 그 사이에 이게 자칫하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기계적이고 사실 그리고 주인공은 되게 모든 걸 다 미리미리 설계해가지고 한치 오차가 없는 이런 사람이니까 되게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뭔가 인간적이지 않은 면이 많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복수의 과정에서 되게 인간적인 면을 계속 보여주는 장치를 쓰면서 사람들이 계속 주인공에 빨려 들어가는 송혜교가 조금씩 점점 더 따뜻해지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 길을 수 있는데 제가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셜록 홈즈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주인공이 다 미리 시청자들보다 한두 단계 위에서 뭔가를 다 설계하고 다 복수를 실행해 나가. 그러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한두 명의 같이 하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막 일을 하는데 셜록 홈즈도 이게 엄청난 명작이 된 거는 차가운 홈즈가 왓슨이라는 사람 통해서 따뜻해지고 그런 과정. 여기도 송혜교가 뭐 현남? 강현남 맞나? 맞아요. 강현남 아니면 남자 그 이름 뭐지? 남자 의사. 주여정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온도가 되찾아 좀 따뜻해지는 게 시청자들은 되게 이제 그게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루할 수 있는 과정을 되게 흡입력 있게 보여주는 알록달록하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다. 마무리로 하기 딱 좋은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파트 2에서는 시청자분들은 몰랐죠? 저희만 발견한 뭐 숨은 뜻, 숨은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파트 2에서 만나요.